한 달 안에 내 집을 팔 수 있는 꿀팁. 이럴 때는 진짜 가격 더 받기 좋긴 합니다. 장땡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관련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한 달 안에 내 집을 팔 수 있는 꿀팁 7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요.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놓고 대단한 노력을 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 겸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라고 했지만 7가지 안에 또 세세한 카테고리가 또 들어갑니다. 유사 매물 실거래 분석. 시장 조사를 통해 내 매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유사 매물의 거래 가격을 확인하여 내 매물 가격을 설정한다. 이거는 진짜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건의 지금의 정확한 시세를 아는 거는 가장 기본인 거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크게 보면 2-3가지 정도 해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과 매물장이죠. 네이버, 호갱노노, 직방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매물 올라와 있는 사이트죠. 오프라인에서는 부동산을 가서 거래되고 있는 우리 아파트,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의 상황, 손님들은 오고 있는지, 손님들은 어느 정도 오는지, 사실 부동산을 가면 이런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내 물건을 내놓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을 들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서 상황을 봐야 돼요.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커뮤니티에서 읽었던 글인데,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부동산이 광고를 안 올려준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는 참 답답하긴 해요. 그러면 왜 부동산은 자기가 내놓은 물건의 가격에 이 물건을 광고로 안 내놨을까? 터무니없는 가격이겠죠. 터무니없는. 밑에 나와요. 밑에 나오는데 터무니없는 가격. 그러니까 시세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시세 파악이 안 되고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가격에 팔고 싶으니까 내놔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광고를 안 올린다. 그 다음에 네이버나 호갱노노, 직방 등을 통해서 실거래가와 나와 경쟁할 수 있는 매물들. 그러니까 요즘은 아파트 안에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평형대 타입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니까 내가 내 물건이 무조건 좋다라고만 하지 말고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내 물건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인식. 나보다 좋은 앞동, 조망이 잘 나오는 동이 있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싸게. 그 다음에 나보다 조금 안 좋은 층이나 이런 거에 있는 거보다는 조금 비싸게.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시세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경쟁 매물 확인. 시장에 나와 있는 경쟁 매물의 가격과 상태를 확인. 이게 이제 방금 제가 한 말이죠. 지인에게 부탁해서 경쟁 매물을 가서 보는 것도 좋음. 경쟁 매물이 나와 있다, 팔려고 나와 있다. 그러면은 지인한테 부탁해서 이 집에 가서 이 집의 상태를 한번 보라는 거죠. 저도 가끔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내놨으면 와이프를 시키고, 와이프가 물건을 내놨으면 제가 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할 만한 문이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기도 하고 하죠. 사실 경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가격이 터무니없으면 원베일리라도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게요. 가격이 터무니없으니까 부동산은 광고를 올릴 필요조차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매물을 올릴 때 돈을 내는데
정말 팔리지도 않을 광고를 올리면 돈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런 행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받으시면 그런 분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자 한다라면 부동산이 내 물건을 들이밀 수 있어야 돼요. 매수자한테 들이밀 수 있어야지. 부동산이 관심도 안 가지는 물건은 매수자들이 와도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1번 온라인 마케팅. 이거 중요도가 별표 4개예요. 별 4개. 자, 붓카페. 지역 호재를 총정리하고 매수 아파트를 포함한 3, 4곳 추천 아파트에 대한 정교한 분석글을 쓴다. 붓카페의 지역 홍보글 엄청나게 많죠. 다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아파트에 그리고 주변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분석글이라고 하지만 다 좋은 내용을 쓰겠죠. 그렇게 부동산 카페에 홍보 글을 올리면 그 지역 부동산 추천해 달라는 쪽지들이 꽤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글을 쓰잖아요. 그럼 분석글을 쓴 사람이 나름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부동산들도 잘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쪽지를 보낸다고요. 쪽지 보내서 부동산 좀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뭐 매물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쪽지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수 부동산, 내가 내놓은 부동산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부동산이 그 부동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물건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복비를 부동산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복비를 깎아달라. 내가 너 홍보해주고 연결해주니까 손님 물어다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복비 정도는 깎아줄 수 있지 않냐. 안 주진 않을 테니까 깎아줘라. 부동산도 이런 거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손님 없는데 데려오고 그리고 이런 손님은 약간 조금 그냥 오는 뜨내기 손님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손님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매수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역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쪽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당하는 케이스예요. 당하는 케이스.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좋은 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올려놓은 글이나 내용을 보고 거기에 혹해서 그 물건이 좋겠거니 하고 그 물건을 관심을 가지는 일종의 당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서 여러분 스스로 파악해라. 자꾸 남들한테 기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남한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쪽지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남한테 기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마케팅 방법들이 굉장히 교묘하면서 치밀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부동산 카페나 부동산 투자 클럽이나 이런 데서 노하우를 전수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갱노노 직방 KB부동산 아실 등 프롭테크 앱. 자, 호갱노노 직방 부동산 아실 등의 뷰 좋은 사진 같은 걸 올리고 구구절절 장점을 쓴다. 아이디 2개로. 한 사람 아이디로 많이 쓰면 이게 홍보글이라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디 2개. 사실 조금 더 치밀한 사람은 여기 아이디 2개, 3개, 4개 이렇게 만들겠죠. 지인들 아이디 빌려서 그 지역의 호재도 정리해서 올리고 여기에 아파트 장점을 쓰는 게 좋아요, 추천을 지인과 가족들을 동원해서 누른다. 정말 대단하다 싶긴 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은 이런 노력 안 해보셨죠?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자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노력. 근데 이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여러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호갱노노 직방 이런 데에 좋은 이런 것들은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걸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걸 안 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매물 준비, 청소. 사실 청소는 완전 기본입니다. 청소를 왜 하냐면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첫인상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기관에서인지 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소개팅한 사람의 이 사람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0.5초 차이에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인상, 얼굴, 그 사람의 옷, 그다음에 그 사람의 태도, 인사하는 태도 이런 거 딱 보고 순식간에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대충 하다 시간 때우다 가야 되겠다. 이런 게 그냥 1초 안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첫인상으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도 첫인상이 딱 좋잖아요. 그럼 호감을 가지고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찝찝한 마음으로 물건을 보면 거기에 그 물건이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조작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꾸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추레하게 그냥 나가면 되겠습니까? 화려하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인상 좋게 꾸미고는 나가야죠. 청소부터 싹 해놓고 향기도 좋게. 네. 가구는 최소한으로 배치해서 집이 넓어 보이도록 연출하는 게 좋다. 인테리어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무난한 스타일이 좋다. 사실 여기에서 조금 하기 힘든 거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사실 팔고자 할 때 바꾸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는 팔기 위해서 내가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 청소는 잘 하셔야 되고 향기 나는 뭐 초라든지 아니면 뭐 방향제 같은 거 해놔도 괜찮죠. 가구 배치는 넓게 보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있는 집 막 여러분들이 거실에 짐 같은 거 막 나와 있다. 그럼 그거 집 보여주려고 이제 여러분이 집을 팔려고 하거나 전세 놓거나 할 때는 그걸 한번 싹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창고 쪽으로 쫙 정리를 하시고 그 거실이 넓어 보여야지 거실이 좁아 보이면 거래하기 어려워진다. 스토리텔링. 사실 이거는요, 제가 강조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진짜 잘 먹힙니다. 여러분들도 스토리텔링은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전집,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집, 그 전전집 아이들이 서울대를 갔다는, 의사가 됐다는 명당이라는 걸 어필한다. 상장, 자격증 뭐든 은근히 어필할 수 있도록 전시한다. 집의 기운이 좋아서 나도 승진하고 부부 금술도 좋아져서 둘째가 생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살면서 잘된 상황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 집에 살면서 나빠졌다 이거보다는 그 집에서 잘됐다. 그래야 내가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야 저기 들어가면 우리도 잘 되겠거니 이런 희망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옛날에 일산에서 그 미분양 아파트 이렇게 팔고 있을 때 그때 애프터리빙이라고 이제 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예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애프터리빙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연예인 한 분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은 딱 계획이 서 있었어요. 지금 이 집 연장 계약 안 하고 분당으로 이사를 가겠다. 집을 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이 집 계약하고 하면 우리가 할인해 주니까 그리고 지금 시세가 나쁘지 않다.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계약하고 네가 팔아라. 그리고 너는 지금 애프터 리빙으로 소유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취득세도 안 내고 그냥 연장 계약이니까 취득세도 안 내고 양도소득세도 안 나오고 다 지금 괜찮다. 그래서 바로 팔아도 된다. 애프터 리빙으로 사는데 거기에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애프터 리빙을 사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예인이 이제 약간 팔랑기처럼 해가지고 그걸 샀어요. 사고 진짜 저 깜짝 놀란 게 한 달 정도 후에 진짜 그 집이 팔렸어요. 팔렸는데 그 자기가 산 가격보다 엄청 비싸게 팔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냐 보니까 그 연예인이 무명이었는데 그 집에 살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진짜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은 사실 없는 스토리텔링도 여러분이 좀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 되는 집이다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에는 진짜 이 중요한 얘기, 청소, 스토리텔링,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이건 조작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집 팔려면 이런 것들 정도는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다. 부동산 사장님 공략. 근데 중요도가 별 2개예요. 그렇게 실효성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을 경쟁을 유도한다. 경쟁시켜야 된다. 몇 군데 내놓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절대로 단독으로 한 군데만 내놓는 건 피한다. 친한 곳이 있다면 일주일 등 기간을 두고 단독으로 준다. 사장님 일주일만 있어도 안 나가면 다른 부동산에도 뿌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매도 경험자들은 그 지역 말고 다른 부동산까지 최대한 많은 곳에 뿌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게 저는 부동산에 많이 내놓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많이 내놓잖아요. 그럼 매수자가 부동산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매수자가 여기저기 가봤는데 부동산마다 다 그 물건을 소개해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 물건은 좀 급하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하는 행위는 뭐냐면 내 집을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행위는 내가 급하다는 것만 인식시켜주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군데 뿌리는 거는 그렇게 실효성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부동산을 다녀보고 일 잘하는, 정말 적극적으로 잘 팔 것 같은, 그리고 매수자들한테 설득을 잘하는 이런 부동산한테 한두 군데만 내놓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들이 요즘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잖아요. 공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경쟁한다고 해서 제가 부동산을 해봤지만 물건 공유한다고 해서 막 그거 먼저 팔려고 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단지, 집의 장점을 한 장의 그림 파일로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전달. 관리비가 저렴하다든가 집주인만 아는 그 집만의 장점 어필. 에버노트 등 온라인에 정리하여 전달한다는 팁도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들 잘 안 보셨다. 나중에 나는 사진 한 장으로 정리해서 카톡에 보내드렸음. 사실 부동산은요 이런 거 해주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제가 살던 집들이 뷰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네이버 광고 올릴 때 사진으로 올려달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큰 효과가 난다라고 부동산한테 어필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지 그리고 부동산이 그걸 진짜 할지 이거는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해봤을 때 부동산들이 그렇게 막 선호하고 활용하거나 이렇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은 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부동산하고 물건을 내놓을 때 혹시 우리 집에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뭐 사진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좀 보기 좋게 이쁘게 정리를 잘하니까 이런 걸 정리해서 주면 어떻게 활용 가능하겠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동산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활용하게끔 그럼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이제 하겠죠. 그런 부분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설득. 커피라도 사들고 부동산을 자주 방문하면서 관계를 형성한다. 복비 등으로 부탁한다. 이거는 사실 조금 실효성이 약해요. 실효성이 좀 약합니다. 설득한다는 거. 근데 이건 있어요. 부동산을 조금 자주 방문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손님이 없을 때는요, 내가 가진 물건을 까먹을 때도 있어요. 물건이 내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수백 개를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들이. 그러면은 초보 때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냐면 손님이 왔을 때 손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다가 머릿속에서 내 물건이 뭔가 이 사람한테 맞는 물건이 딱 생각이 나야 내놓거든요. 근데 오래된 매물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가고 나서 막 이제 매물장 뒤져보니까 이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가고 나잖아요. 부동산 입장에서 간 사람한테 다시 전화해서 불러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다른 부동산 들려서 막 돌고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있을 때 내 물건을 소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일단 가서 부동산하고 친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친해져야 내 물건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물건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손님이 왔을 때 억지로라도 가격이 안 맞아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복비로 하는 거는 이제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당했어요. 복비는요, 부동산 중개업법에 복비를 더 받는 게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제재 사유가 굉장히 세요. 자격 정지, 취소, 뭐 이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되게 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비 더 주세요 하면 신경 쓰는 물건으로 하기에 되게 좋거든요. 옛날에는 복비 더 줄게요. 이게 이제 통했는데 요즘은 왜 안 되냐면, 자, 복비 더 줄게요 하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거래하는 사람들이. 자, 복비 얼마 주기로 했는데 복비 딱 법정 수수료만 딱 주고 더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법령을 알고 있는 거예요. 들이밀어. 그러면 부동산은 더 달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 부동산들은 복비 더 준다는 말을 진짜 좋아하지 않고 요즘은 복비 갖고 부동산 사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안 된다. 그것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진짜 부동산들은 그냥 딱 정해진 수수료만 받으려고, 그것도 깎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법정 수수료를 다 주겠다. 뭐 이런 정도. 그러면 좀 더 주는 게 되니까. 그런 걸로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 매수자 공략. 역지사지.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역지사지. 매수자가 누군지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을 한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를 계속 생각. 가족 단위 매수자를 타겟으로 한다면 학군, 초품화, 공원, 편의시설 등을 강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투자금과 수익성을 어필하는 식으로 전략. 사실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사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투자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가격이 싸야죠. 가격이 싸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나는 가격을 높게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격을 높게 파는데 가격이 싸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매수자를 어떻게 보면 바보로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매수자한테는 가격적인 부분은 어필해봤자 크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자들도 조사하고 오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싸게 팔고자 하면 이런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가격 싸면 그냥 이 모든 과정을 가격으로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게 장땡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가격을 최대한 높게 받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매수자들이 이런 거 학군, 초품화 이런 거 공원 모르고 오겠냐고요. 다 알고 와요. 경쟁 유도. 매물 보는 시간을 겹치게 해서 여러 매수자들을 한꺼번에 집을 보게 한다. 여러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집을 보게 하면 조급해지고 경쟁심이 발동한다. 매수가 붙으면 그때도 경쟁이 붙는다. A 쪽에서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몇 억을 부른다. 잔금이 빠르다 등등. 분위기 봐서 뻥카 쳐야 함. 이거는 이제 실효성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를 보면 시장 상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내가 집을 잘 팔고자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경쟁이 붙고 이런 거는요.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경쟁을 붙여봤자 붙지 않습니다. 않아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는 이제 중개도 해보고 분양도 해보고 해봐서 하지만 경쟁이 거의 붙지 않아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근데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이런 방법 써먹기가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좋을 때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이제 노력할 때는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만드냐면, 자, 집을 보러 온다고 할 때 제가 무조건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안 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시간에 보게 만들려면 내가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를 누구나 이해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일하는 거죠. 그리고 와이프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아니면 만약에 그 부동산이 와이프가 놀고 있는지 알아. 그러면 와이프가 어디 갔다든지. 그래서 내가 일하는 시간에, 저녁 시간에, 아니면 낮에 잠깐 이 시간에 올 수 있으니까 이 시간으로 좀 몰아달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승장에서는 진짜 집 보러 오는 사람 많으니까 이럴 때 경쟁을 붙이는 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진짜 괜찮아요. 이럴 때는 진짜 가격 더 받기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승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승장. 하락장에서는 거의 안 먹힌다. 자, 5번째, 시장 상황. 중요도는 뭐 별표 10개인가요? 9개네. 별표 9개. 왜 하필이면 별표 9개일까? 10개를 하면 10개지. 상승장. 저층이나 못난이 매물은 상승장에 팔아야 한다. 못난이 갭이 줄어들기 때문. 사실 저층이나 못난이 매물은 상승장에 파는 게 맞긴 해요. 살 게 없어서 이거라도 사야 되겠다 덤비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문제는 이거는 말이 쉬운 거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이 되면 여러분이 상승장인데 물건을 판다. 이거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상승장이면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올라가는 중에 이걸 판다. 못난이도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층이 못난이라고 할 때 로얄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10억이고 얘가 8억이야. 근데 얘가 20억이 됐어. 그럼 얘가 8억의 제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10억에서 멈춰요? 얘도 15억, 16억까지 올라가요. 비율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올라가지. 그러면 상승장에서 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락장에 RR 매물 정도만 팔린다. 못난이 매물은 가격을 엄청 후려치지 않는 이상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살 때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좋은 거죠. 일단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때도 거래가 잘 되는 물건을 사셔야 되는데, 못난이 매물이나 이런 거는 가격은 사실 비슷한 간격을 두고 오르긴 해요. 근데 올랐을 때 오르기만 하고 거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좀 잘 인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위 놓고 기도를 한다. 가위 놓고 기도를 한다. 이거 뭐 가위를 걸어 놓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듣긴 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운명에 맡기세요. 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거래도 많이 시켜봤고 거래도 해봤고 분양도 해보고 막 했지만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매칭이. 주식하고 비교했을 때 수백, 수천 분의 1로 거래량이 작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있다 보면 우연히 누군가가 그냥 찾아와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내가 조금 욕심 부리자고 했는데 그게 안 팔려서 그냥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진짜 운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운도 따르죠. 운이 사실 부동산은 저는 진짜 운칠기삼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운칠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삼을
기반으로 해서 운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 3이 없다면 여러분의 운은 없어요. 제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운칠 기삼이니까 아유 그럼 운에 맡기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이 상황을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 운이라는 거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물려 있다라면 8규에서 노력하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잘 인지하셨다가 활용해서 파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이 따르길, 진짜 운이 중요해요. 운이 따라야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가위 걸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시고, 뭐 절에 다닌다 부처님한테 기도하시고, 내 종교도 없다 그러면 조상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착한 일 하시고, 착한 일 하면 뭔가 도와주는 기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7번 장점 극대화. 저층은 나무를 심으세요. 장난 같지만 저 진지합니다. 우리 집 장점은 정원뷰인데 땅이 파여 있고 나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인트는 내 집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것. 이 정도 노력하는 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집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제 보유 효과라고 하는데, 보유 효과가 생기면 장점만 극대화되게 돼 있어요. 단점도 장점으로 막 파악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라고 했죠. 아까 역지사지 제가 좋아한다고 했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려고 하는 사람은 내 거를 깎아내려야 가격이 좋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올리지 않는 선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자꾸 매수하는 사람이 이 집 좋네요 좋네요 하면 그러면 가격을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되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깎아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막 장점만 어필해가지고는 성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단점을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단점이 보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셔야 돼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뷰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뷰가 안 좋은 사람은 뷰가 안 보일 때 보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해가 안 들어. 해가 잘 들 때 보여주면 안 돼요. 아까 시간 조절을 한다고 했죠. 시간 조절을 할 때 내가 일 나가서 못 보니까 나 저녁에 와라. 이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해가 안 들어오는 집에, 해 안 들어오는 집 많아요. 해 안 들어오는 집. 근데 해 안 들어오는 집에 한낮에 가가지고 그 해 안 들어오는 단점을 너무 부각시키면 가격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으려면 저녁에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 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이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 가격. 그렇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격이 이 모든 거를 다 커버해요. 여러분 죽어도 뭘 해도 안 팔린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이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높게 받으려고 노력해봤자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대가 아니면 여러분은 이런 노력이 결국에는 허사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치밀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나고, 저는 이제 중개를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분양을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은 다른 시각, 이런 것들도 있었다. 재밌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매수하는 사람도 매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한다. 이런 것 정도는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내가 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